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어요.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서 도전해보고 싶다거나 배워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당장 눈앞에 닥친 오늘 하루를 살기도 바쁘고 이런저런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아직까지도 시작도 해보지 못한 일들 다들 하나씩은 있으시죠? 굳은 마음이 생기다 싶다가도 인간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어 지금 내겐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아 라든지 혹은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큼 특별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라며 다시 고개를 돌려버리기 일쑤죠. 그러다가 결국 오늘도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이러다간 어쩌면 내가 쫓는 그 행복, 원하는 꿈, 갖고 싶은 것들은 이번 생에는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과 불안이 머릿속을 채우곤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가 힘든 걸까요?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 현실의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그냥 내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 안에서 무엇이 그토록 여러분에게 그 시작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그 시작을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답을 바로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읽었던 책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의 내용을 통해 모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택을 할 때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보다 확실한 것을 찾고 불확실한 것을 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불확실성을 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습성이 우리가 그토록 그 시작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들어보지 못한 기업의 주식보단 안전한 대기업에 투자하는 것, 위험한 사업을 하기보단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것. 우리는 인생에서 결정들을 만들 때 항상 보다 확실한 것만을 좇고 싶어 하죠. 위험한 모험을 도전하기보단 그냥 지금 현재의 상황도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이 선택지들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는 남들에게 심판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행여나 그 일을 실패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알려지지 않은 미스터리와 불확실성 속에 내던져지는 일이 우리는 너무나 두렵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확실성을 좇는다 해도 결코 확실성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실성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린다던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거나 또 그와 반대로 기대하지 않았던 면접에서 합격을 한다든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든지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예고 없는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 일도 어느 과거의 시점에서는 무슨 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 뒤 그 일은 여러분의 일상이 되었죠. 취업을 할 때도, 시험을 볼 때도, 누군가에게 어려운 허락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은 모두 그 불확실함을 알면서도 불편함의 다리를 건넜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결국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불확실한 것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이 그 일의 일부, 내 삶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확실성에 얽매이지 않으니 불확실한 것들, 즉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났을 때에도 그저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서의 선택들, 변화의 첫걸음이 보다 수월해질 겁니다. 확실성에 대한 집착이 비생산적이고 오히려 비극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 아셔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에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 배웠습니다. 물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시작을 하기에 충분한 의지를 기르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에 관련해 저자 게리 비숍은 자기 대화라는 비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저자가 말하는 자기 대화란 쉽게 말해 우리가 머릿속으로 혼자 하는 생각들을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살면서 하루에 5만 가지가 넘는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일을 하다가 심지어 잠에 들기 직전까지도 하는 이 수많은 생각들을 나 자신과 하는 대화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루 종일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며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때문에 게리 비숍은 만약 우리가 스스로 대화를 할 때 올바른 방식으로 대화를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강한 행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별 생각 없이 아무 말을 속으로 내뱉지만 아주 약간이라도 부정적인 대화를 나눌 때 남게 되는 그 부정적인 감정 따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가끔 우리는 지인들에게 우스갯소리로 나는 이번 생에는 글른 듯과 같은 말을 대수롭지 않게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 자신은 뇌에 이렇게 각인시킵니다. 나는 정말 이번 생에는 글렀어 라고요.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의 부정적 자기 대화는 장난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조금도 수월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이 막막하고 힘들다면 그 이유는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주변 환경이 아니라 어쩌면 항상 그것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수도 없이 내 자신에게 말했던, 그리고 그렇게 내 의욕과 사기를 저하시켰던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을 수 있다는 점을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여러분은 질문 하나가 떠오르실 수 있겠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이 부정적인 자기 대화에서 벗어나 우리의 행동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올바른 자기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말이죠. 저자 게리 비숍은 그러려면 먼저 내가 방금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는 않았는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는지 항상 자기 대화를 모니터링하며 부정의 습관을 버리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생각들 뿐인데 뭐가 그리 대수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부정적 대화는 그 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 속으로 오랜 세월을 걸쳐 서서히 스며들고 내면화되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며 그것은 신념으로 깊게 박혀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 비난과 부정적 목소리에 너무 익숙해진 탓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지금 내 기분이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인지조차 하지 못하며 평생을 살아가요. 우리는 타인이 말하는 부정적 말들에는 기분 나빠하면서 왜 정작 우리 내면의 부정적 소리에는 그렇게 관대할까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하며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지 진중히 생각하며 말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은 방금 부정적 자기 대화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행동력을 더 높이는 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내 문제를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규정한다면 아무리 여러분을 둘러싼 인생의 여건이 힘들고 버거워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행동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해답은 여러분 밖에 있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인식하느냐가 바로 내 현실의 토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 뇌의 95%를 통제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무의식인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해 여러분이 하루 중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중 우리의 의식이 개입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지가 작용한 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뜻인데요. 퇴근길 집에 오는 도중에 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때, 집을 나오고 나서 내가 가스불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확인해보면 잘 잠겨 있었을 때 등 우리의 뇌는 능동적으로 우리의 행동에 관여하지 않으며 여러분은 잠재의식에 의해 움직이는 소위 자동 주행 모드에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리는 중인 것이죠. 우리가 하는 행동들 중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행동들이 우리의 무의식, 즉 잠재의식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나는 절대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을 것 같다. 저 집, 저 차는 이번 생에는 내 것이 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는 건 어쩌면 여러분의 잠재의식 안에 박힌 신념이 여러분의 행동을 그렇게 몰아왔던 것은 아닐까요?
무심결에 여러분은 나는 경제적으로 이 계급에 속하고 나는 이렇게 살다 갈 인생이야 라고 단정지어 버려왔기에 그것이 당연한 거라 생각하며 지금껏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한계들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실행할 수 있었던 일들마저 애초에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적들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이 당연시하는 그것들을 밝혀내고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 결론들이 여러분의 잠재력을 제한시키고 있으니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오직 여러분이 그 가능성을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선을 넘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이란 책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강한 행동력을 갖고 시작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모든 분들에게 해답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시작을 함에 있어 뭐가 그렇게 자신을 어렵게 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목표를 빗맞추는 게 아니라 아예 목표를 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한다거나 두려워한다고 해서 인생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멈춰서거나 꿈을 댄다고 해서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 인생은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인생에서 불확실함을 인정하는 것, 긍정적 자기 대화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어온 스스로의 한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놓치면 아쉬운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최선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차선은 틀린 일을 하는 것이며 최악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